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저금리 시대 속에서 각종 악재와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오르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개발 호재와 미래가치 등을 하나하나씩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투자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물건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소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의 물건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이슈 분석과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그린벨트 특히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1, 2, 3기 신도시가 들어선 자리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물론 전부 전 면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그린벨트 면적이 해제가 된 후에 그 지역에 택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는 마찬가지고요. 외곽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린벨트 해제를 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더욱더 심각해진 이제 공해 문제부터 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린벨트 녹지 공간을 없애는 일을 회수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이제 택지를 공급을 할 때 물론 이제 택지라고 하는 주택지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를 어디서 조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 향후에는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더욱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 밀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현재 인구난뿐만 아니라 주택난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재 또 다시 정책적인 반영을 떠나서라도 현재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린벨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고 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정한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1971년도에 도입이 됐죠. 서울에 처음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수도권과 전국 이제 수도권 지역과 서울을 포함 지역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서울의 이제 주요 도시들이 커지고 또 인구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택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린벨트 해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 진행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린벨트가 현재 실제로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 71년도부터 79년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만들어진 게 그린벨트죠.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인근부터 영구 녹색지대로 지정을 했다. 물론 이때 상황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보호막을 어느 정도 그린벨트라고 하긴 하지만 또 그 그린벨트 안에는 군사보호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로 뒤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산 자락이 대부분 다 군사보호시설인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 14개 권역에 약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현재 전국토의 5.4%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한 300억 평 정도 되는데요. 그럼 굉장한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제 89년도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가 준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가 해제가 됐고요. 이때 당시에 200만 호 건설이 이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춘천, 청주 7개 중소도시 권역이 해제가 되고 수도권 광역시가 일부가 해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무현 시대는 2기 신도시가 들어가죠. 그린벨트 해제에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점이 들어가면서 위례 신도시가 2기 신도시, 근데 뉴타운 사업지구의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있는 현재 택지 그 뒷자락들, 산자락들을 대부분 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현재 택지 조성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딱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강남 그린벨트 해제하고서 보금자 주택지구가 들어갔으면 현재 입주했죠. 그래서 보금자 주택지구는 강남구의 세곡동과 자곡동, 그다음에 서초구의 우면동과 내곡동 등의 일대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과수원이라든가 이제 화훼단지로 썼던 그런 토지들이었는데 그런 토지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보금자 주택이라든가 저렴한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 위해서 환경 기준을 또 완화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에는 권한이 없었는데요. 면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만 평방미터니까 한 15만 평 정도 되는 이하 면적이라 한다면은 지자체 권한으로 완화를 했다. 지자체 단체장이 뭐 군수라든가 아니면 시도지사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게끔 하긴 하지만 그 또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게 본인의 권한이 이양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30만 평방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해제 권한이 이양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또 행사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테이가 건립됐죠.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들이죠. 뉴스테이 건립으로 해서 일부 해제됐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가 이제 보금자주택이 아니라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제 세계 최초 특별주택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현재 수도권 일부 해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수도권 지역 일부 해제된 부분이 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5,397 평방킬로미터, 해제 면적이 1,556 평방킬로미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려서 1,556 평방킬로미터가 해제가 돼서 남아있는 건 현재 3,480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남아있고요. 대도시권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대도시권이 대부분이고요. 수도권 지역이 1,566 평방킬로미터가 1,405 평방킬로미터 정도 남았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67 평방킬로미터가 150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 지역에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으나 아니면 대도시권이나 수도권 봤을 때도 현재 해제 면적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도 88 평방킬로미터가 남아 있고요. 경기 지역은 택지 공급이 이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크게 택지가 공급이 되면서 134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다 해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제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시용지로 전환이 되겠죠. 이제 도시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 거고요. 현재 실제로 국책 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결된 사업들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과 연결된 것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거. 집단 취락지구나 현재 이런 형태, 또 집단 어떤 거주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다. 또 최소 해제 가능 면적은 20만 평방미터 이상 단 기존 시가지에 연접한 공공택지 지구 및 공공시설 등의 경우는 예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제 결정권자는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일정 요건 만족하는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겠지만 뭐 이게 택지 공급한다고 하는 게 한두 가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기 신도시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 89년도 지정을 해서 90년대 초반대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20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들어가면서 분당이라든가 일산 지역들, 평청, 중동 3번 지역에 그린벨트가 일대 해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주택 매매 가격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마찬가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시점 이제 한 6년, 7년 정도 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입주 시기 때가 돼야지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 정도 돼야 가격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진행됐던 부분이죠. 은평 뉴타운과 기름과 왕십리 뭐 이런 지역들. 그렇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공간들이 워낙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녹지 공간에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파라든가 아니 하남 이쪽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일부 지역에 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녹지 공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주변들을 다 해제를 해서 들어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돼야지만 택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수도권 지역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작게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서초 보금자 주택지구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진행했던 것도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일대 그다음에 서초구의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다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이미 입주해서 뭐 전철까지 개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실질적으로 처음보다도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강남 서초권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기 신도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7개 원역에 약 3,480평방킬로미터 정도 지정 면적 65%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린벨트가요. 그중에서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그다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지구, 과천의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인천 계양지구부터 해서 현재 1차 사전 청약이 진행됐고요. 또 11월 달부터 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지역의 녹지들, 특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일부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됐지만 신규로 개발 가능한 택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주장이 뭐 지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녹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반발 때문에 더욱더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서울과 이제 경기, 인천 지역들 쭉 둘러보시게 되면 현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다 녹색입니다. 다 녹색이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위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남쪽과 북쪽, 그다음에 현재 남쪽과 북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23.89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면산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이 대부분 다 녹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많긴 하나 그동안에 할 수 있었다면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당연히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강서 노원부터 해서 현재 강남 지역까지 쭉 봤을 때 현재 북쪽과 남쪽 지역에 많이 포진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개발들이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가 조금씩 이제 훼손되거나 이제 지정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쭉 봤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쭉 봤을 때 현재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 입주가 된 시점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택지 공급이 꼭 필요성이 어떤 부각이 된 시점 이번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가 현재 요 근래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단지 그 전까지 없었던 얘기가 계속 정권 말기 정도 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택지 공급입니다. 택지 공급이 되면서 당연히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이제 입주가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수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이 없는 한 현재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자세한 상담도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대1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약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또는 현재 금리가 또 어제 발로 해서 또 올랐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존에 또 올 하반기까지는 대출을 절대 이제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다.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집을 사기 위해 아니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소비자 심리들이 굉장히 움직이는 방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사람들 계약금 치러놓고 중도금 잔금 준비했던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만 또 돈을 버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소비자 심리 패턴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할 거고요. 전반적인 얘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절세 공략이라든가 또 내년에 어떤 부동산 투자 공략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시키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까지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나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앞서서 미리미리 좀 전략들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아니고 1대1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9분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죠.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볼게요.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살기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고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실존형 면적이 40.5제곱미터에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또 호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고급 주택가 또는 8학군 이런 수요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현대 신축 부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있거나 거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테크까지도 굉장히 우월한 그런 지역이다 보시고요. 교육대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교대역이라든가 남부터미널역 우측에 경부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고 있는 서초 YC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 그리고 강남대로와 테헤란으로 연결된 부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봤을 때 현재 서쪽과 동쪽으로 보게 되면 서쪽 지역은 서초 사당 방배권역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역삼 청담권역이죠. 삼성권역이죠. 그리고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행 여건이 좋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땐 양지 IC 주변으로 서초 우면 RNC 단지에 현재 대규모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서초 우명, 우성, 또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택지 개발 사업에 호재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 수요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뭐 말만 들어도 알고 있는 학교들이죠. 거기에 이제 서초 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걸어다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요가 계속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그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 또 그 주변 예술의 거리들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만들어진다. 또 세빛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와 현재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이제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활성화 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현재 지상구간, 지하구간이 나눠지고 그 주변에는 이제 지상구간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포와 서초 IC 구간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에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이 주는 롯데칠성 부지 현재 코카콜라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지역 땅인데요.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이 토지가 이제 앞으로도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에 이제 판매시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거기 삼성 기존에 있는 부분과 테헤란로 연결되고 강남대로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초역세권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이 실제적으로 이제 터미널 부지와 이제 저층 단지에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호텔과 쇼핑몰, 영화관부터 해서 같이 신축 부지로 거듭나고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볼거리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 시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면은 강남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월세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바로 입주 가능한 잘 만들어진 신축 서초동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거주하기에도 좋고 투자하기에도 좋지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 좋은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첫 번째 물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네, 이어서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물건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서울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요.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주변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또 수요를 누려볼 수 있겠죠.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테헤란나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한 3, 4분 거리고요. 이미 신축이 준공이 됐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신축 단지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와 업무 겸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로 쓰셔도 되고요. 업무용으로 또 활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도보 3, 4분 거리, 오피스텔이고 전용 면적 26.19제곱미터에 세 가지 타입으로 된 현재 1.5룸, 이제 불량 원룸 이런 형태입니다.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이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는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현재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4차 산업이라든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야 당연히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유동 인구라든가 생활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상권과 직업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상을 보시더라도 현재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된 현재 테헤란로의 전철역 2호선 전철역이죠.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그리고 강남역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유동인구가 또 폭증을 할 거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본에 있는 테헤란로 그리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부분에는 테헤란은 이제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1인 창업가라든가 청년 창업가들 이런 창업가들이 대부분 다 처음부터 시작을 이제 이런 형태의 업무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도 2정거장, 3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개발지구로서 굉장히 투자 가치 높아질 거다 보시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층이 아직 미혼인 2030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주변에는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역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 역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용,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이렇게 조그만 집이 어떻게 살아야 할 정도의 그런 집을 현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또는 현재 실제적으로 혼자 살면서 그 주변에 직장과 거리를 좁히고 또 그런 지역의 인프라를 또 어떤 누리기 위한 그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은 교통시설과 또 교육적인 여건들,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교육, 어떤 의료시설들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지역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교통시설은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교통난이 워낙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난들이 심한 지역들, 차량들이 워낙 많은 지역들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변에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오피스텔 시세들이 가격이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상업 지역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이제 기존에는 숙박시설밖에 없었는데 업무시설이 같이 또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업무타운이 조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족이 안 됩니다.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팽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게 연결되는 노선을 봤을 때 전철역으로 3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라든가 탄천, 한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진행됐던 다시 재진행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그 주변에 또 무역센터 중심과 현대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에 공연장, 호텔, 판미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 또 GTX A 노선, C 노선
또 의뢰신사, 경전철사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성역이 현재 메인 중에 메인, 중심 중에 중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이 시작돼서 이제 강남역까지도 그 개발의 여파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을 현재 연계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투자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전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들어가는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현재 노후 준비도 하실 수 있고요. 재테크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물건까지 해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1 상담, 세미나가 아닌 개인적인 상담도 자세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도 있어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2부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1부와 동일합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물건에 관한 궁금증이나 개인적인 고민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돼요. 네,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두 가지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재개발 그리고 재정비 사업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구리시 교문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어서 서울의 중심지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마포구 아현동에서 2룸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구리시 교문동인데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중랑 IC 등 도로 교통망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구리시 교문동의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동북권에서 그야말로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는 구리시 교문동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리동 같은 경우, 구리 교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에 상당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구리시 지금 현재 교문동 다세대 주택 3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의선 중앙선입니다. 이 경의선 중앙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파주에서부터 양평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양원역에서 정차를 하면 되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중량 IC에서부터 인접해서 곧 아마 한 3분 이내에
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스리림이지요. 스리림이라고 하면 여기에 화장실 2개가 같이 겹쳐져 있으면서 풀 옵션입니다. 우리가 스리림 같은 경우는 풀 옵션으로 사실은 갖춰져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 아파트라고 해도 거의가 다 우리가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는 에어컨 2개 또 내지는 세탁기, 건조기까지 또 별도로 들어가고 인덕션이라든가 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그 아일랜드 식탁까지 겸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딱 몸만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의 주택이고요. 전용면적 54.48입니다. 우리가 59라고 하면 거의 59평, 25평의 아파트를 준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지금 28평형의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논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넘어갈 건데 우리가 교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아마 강남과 같은 우리가 지금 샛별처럼 딱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그린벨트였었던 그런 부분이 풀어지면서 여기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딸기원 지금 교문지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딸기원 1지구, 2지구 있고 지금 현재 한참 관리 처분이 돼서 2지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곧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인창지구나 주택지구가 같이 재개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단지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고속도로망을 놓고 보면 우리가 구리, 포천 간의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어서 더 경부고속도로가 갈 수 있게 고속도로망이 새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8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지요. 가락시장에서부터 오는 그런 부분이 잠실에서부터 별내 신도시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8호선 연장이 돼서 여기에 구리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강남권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미 인프라가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상봉역에 가면 우리가 7호선, 6호선, 강남역에 오면 강남구청을 거쳐 논현동 고속터미널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그 대중교통으로 해도 입지 조건은 갖춰져 있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아울렛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미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물론 또 주변의 또 환경까지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주변 환경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변 환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권입니다. 하남시 또 내지는 구리 암사대교 여기에 또 보면 암사대교 그 구천호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가면 강변북로를 타고 다시 영동대교도 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신사동까지 35분, 삼성동까지 25분이면 닿게끔 그렇게 강남권에 상당히 입지가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경의중앙선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에 양원역에서 갔었을 때 도보로 한 10분 정도이고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여기가 재개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역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봉이나 망우에 가면 6호선, 7호선, 1호선 모두 만날 수 있어서 또 여기서 1호선을 타고 시청까지 가는데 30분 내에 걸립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상봉역에까지 가는데 10분, 또 상봉역에서 시청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시내 중심지까지도 30분이면 충분하게 출퇴근 가능합니다. 지금 구리에는 아울렛이 한참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2개가 있죠. 대학병원도 지금 가는데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구리시청도 마찬가지고 도매시장. 우리가 구리 도매시장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전국에서 모두 오고 있죠. 해서 편리한 생활에 대한 부분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구리의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별내선 연장 등 교통 호재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호재들이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재개발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택지구라든가 또는 이제는 인창지구라든가가 너무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아서 이제는 여기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면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옆으로 가면 별내지구죠. 별내지구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 또 다산신도시 있죠. 다산신도시가 있고 또 왕숙이라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아주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수택지구라든가 인창지구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거의가 빌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인창도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돼서 지금 재개발로 한참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이곳에는 지금 현재 조금 더 저가로 들어갈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어디보다도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지금 현재 권리산정 지구진으로 해내서 관리지역이 지금 현재 곧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마 그 대기업에서 시공사까지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1000세대 지금 1096세대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1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3배에 달하는 2860세대에 달하는 이 딸기 1지구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구인데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큰 시공사에서 여기를 분명히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2지구보다 1지구의 투자성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구리에 대한 부분은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또 3기 신도시의 왕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강남에서 출발하는 8호선이 구리에 지금 3개의 정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별내를 가기 위함에 지금 현재 8호선이지만 이 8호선은 잠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잠실에도 지금 2호선이 있지요. 또 잠실에 보면 조금 오면 종합운동장에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왕순천까지도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호선, 9호선, 구리를 다 모두 흡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에 출퇴근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종 지금 현재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차에 대한 부분은 세종시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2023년도에 1차 지금 현재 개통이 되고 여기 고덕대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지상으로 거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더 대교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강남이나 고덕이나 또 내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또 내지는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뭐 부천 간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이미 진행이 돼서 중량양식을 통해서 구리까지 해서 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연장이 돼서 가는 부분이고 외곽순환도로 또 내지는 서하남시 우리가 중부고속도로죠.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빠르고 경부고속도로 하는 데도 빠르기 때문에 진입이 우리가 그 강남도 편리하고 또 내지는 시내의 진입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주택의 앞에는 8차선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8차선인데 바로 경계가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정도의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청량리로 나가는 길이고 또 이게 외곽 순환도로를 타거나 강변북로를 탔었을 때는 강남에 우리가 상당히 진입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를 놓고 본다면 한강변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강변에는 앞으로의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아파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당 가격을 놓고 본다면 1억선까지 도달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한강변을 놓고 본다면 2억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그렇게 지금 미래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 한강변에 이 부분에 한강 도시개발의 랜드마크가 구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구리 하나에 더 여기에 그 관광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동부로 인해서 구리시는 동부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리시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매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 구리시 교문동 같은 경우는 금싸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굉장히 지구 지정이 아마 곧 내년 3월 달이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구리시에 동의율이 거의가 다 돼서 66.8%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틈새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룸의 화장실 2개 풀옵션입니다. 가격은 4억 8천에서 4억 9천으로 형성이 되고 전세가 신혼이라든가 또 내지는 거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억 8천으로 형성이 된다면 1억에서 1억 1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리시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 재개발 재정비 사업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이자 물건입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권의 중심이죠.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아현역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인데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업무 단지나 이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수요가 또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볼게요. 네, 서울 시내 중심이죠. 마포구 아현동. 아현동이라고 하면 신촌하고도 또 내지는 충정로하고도 서울역하고도 시청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는 그런 아현동입니다. 투룸 다세대이고요. 투룸 다세대의 안동인데 초역세권입니다. 우리가 역세권 합니다만 전체적인 주택에 대해서 역세권은 가해가 몇 프로 정도 되겠는가라고 보면 한 0.3%뿐이 되지 않는 그런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도보로 여기가 도보로 3분입니다. 3분의 지금 거리에 있고요. 투룸 다세대인데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3베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또 옵션이 또 북박이와 또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39.29이지만 여기에서 실사용 면적 우리가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거의 한 14평형에 지금 현재 다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매가는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 형성이 돼서 전세가 지금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3억 5천에서 4천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지금 층수는 11층 건물입니다. 11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층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2호선 우리가 아현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덕역도 있고 지금 현재 공덕역은 5호선이죠. 5호선인데 지금 서울역하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변에는 학세권입니다. 명문 학세권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홍대라든가 이대학이라든가 연대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나가면 경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신천 주요 상권도 지금 현재 상업지역도 이루어져 있고 대학생의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죠. 젊음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에 또 여기는 광화문 업무지구죠. 종로의 업무지구까지 하면 직장인 수요가 넘치고 있어서 학생과 또 내지는 교직원과 여기에서 업무하시는 직장인들까지 하면 수요는 거의 100만 인구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연대, 이대,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학세권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들뿐만 아니라 또 업무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분석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아현동이라고 하면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아현동에 지금 현재 아현역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은 전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가고 또 내지는 조금 오면 5호선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지상의 버스를 타고도 우리가 시청이라든가 충정로라든가 광화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빠르게 거의 한 15분이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출퇴근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이미 지금 현재 신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대학교에 보면 연세대, 이화대, 또 서강대 여기에 지금 홍익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곳에 상당히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 상암입니다. 업무지구가 상당히 많죠. 상암 지역에는 이미
방송국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또 내지는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여의도 금융이라든가 용산의 업무지구라든가 바로 곁에 있죠. 또 강남의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서울의 중심지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다 같이 거의 한 30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 또 하나는 11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조망도 상당히 좋은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재 소식 하나씩 짚어볼게요. 개발 호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첫 번째 우리가 그 개발이라고 하면 상암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DMC 주변에 지금 현재 방송 첨단 업무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17만 평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2015년도 지금 현재 2025년도죠. 2025년도에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첨단 산업단지 이래서 디지털이라든가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지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있을 수 있고 이곳에는 결국은 우리가 젊은이 직장인들로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 DMC로 인해서도 같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암동에는 지금 현재 보면 대지가 26,440제곱미터입니다. 거의 여기에 보면 뭐 9,000평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미 백화점, 영화관, 오피스라든가 쇼핑몰들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촌이라든가 아현동이라든가 춘정로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다 이루어져 있지만 새롭게 여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또 하나의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문화 경제에도 우리가 문화생활에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충분하게 가치가 질 수 있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공사 중에 있죠. 오늘도 여기 방송국에 오는데 지금 월드컵 대교가 지금 한참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제 그동안에는 그 진입을 막았던 그런 부분에 진입을 조금 터서 일부 진입은 할 수 있고 일부는 못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증산로 양평 서부 간선도로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고속도로까지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체증이라는 부분도 조금 이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성산대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교통량을 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화대교라든가 또 내지는 월드컵 대교라든가 여기에 또 성산대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첫 번째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이 지금 현재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금 사전 혐의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라는 부분을 협의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모든 부분이 지금 그 회의를 지나서 금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최고 40층 높이에 지금 현재 5개 동이 복합 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호텔이라든가 또 내지는 판매 업무 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 700세대가 들어가고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기반이 확충돼서 22년도에 내년도지요. 착공을 해서 26년도에 지금 현재 준공 예정으로 있으면 이곳에 그동안에 있었던 지상에 있던 철로라든가 또 모든 게 지하로 들어가고 그동안에 그 환승의 시간이 10분이 됐던 부분이 3분 이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울의 북부 역세권이 지금 현재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GTX죠. GTX의 서울역에 지금 2개가 가고 있고 지금 아현 2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현 시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현장에서 바로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1,400세대 정도가 가는데 이곳에 지금 4구제곱미터라든가 5구라든가 84제곱미터에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인해서 지금 곧 준공에 앞서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이고요. 이렇게나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투자는 지금 현재 11층 건물입니다. 3베이로 되어 있고요. 4억 7천에서 4억 7,500이고요. 전세 시기는 4억 3,500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포구 아현동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보셨습니다. 1대1 상담 여러분들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개인적인 고민에 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벌써 하반기입니다. 9월이 다 와가는 만큼 미리미리 전략 세우셔도 좋고요. 유망 지역 임장 활동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주제들로도 1대1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전화 예약 필수고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연락 주셔도 돼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도움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